안녕하세요. 영원행가지입니다. 오늘은 노자가 남긴 명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공감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지혜는 멈춘다. 나는 말한다. 명상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가는 화를 당하기 쉽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삶의 무게 중심을 공성보다 수성에 두는 게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삶. 나는 말한다. 도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임금도 크다.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왕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자연을 통해 깨닫는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분수와 자리에 맞게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을 닮은 삶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호의롭게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아등바등 살아도 키 한 자도 늘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나이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말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9층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급하게 걸으면 길은 단순한 도로에 지나지 않는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도가 된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살아온 날만큼의 시간이 앞에 놓여 있으니 충분한 여유가 있다. 어제가 오늘을 이루고 오늘이 내일을 이룬다. 천하가 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추한 것이다. 천하가 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며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뤄준다. 길고 짧음을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견준다.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나는 우주 만물을 하나로 연결된 통합체로 인식한다.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름다움은 추함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역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이다. 고정된 게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호교환적이다.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악이 내일의 선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현재는 과거의 축적물이고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젊은 날의 내 삶이 지금의 나를 결정했듯 인생 후반기 초입에서 길들이고 있는 내 습관이 향후 내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자연을 닮으면 다툴 일이 없다. 성인은 쌓아놓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베풀지만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쓰지만
더욱더 많아진다.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할 뿐 해롭게 하지 않는다. 성인의 도는 이를 도모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도란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도란 곧 평화라는 것이 노자 사상의 핵심이다. 다투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을 닮는 것이다. 자연은 무위하고 다투지 않는다. 식물들 가운데 다른 식물들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다투는 경우는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대로 자신의 영역을 지킬 뿐 옆에 있는 느티나무나 팽나무와 다투지 않는다. 사람도 자연처럼 무위한 채로 살아가면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워질 것이다. 무위하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욕심을 비우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고 다툴 일이 없어진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면 분쟁이 사라지고 싸울 일이 없어진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다. 돈은 결코 어렵지 않다. 무척 쉽다. 사람들이 어렵게 여길 뿐 쉽고 간단하고 간편하다. 무엇보다 돈은 한없는 내면의 평화를 준다.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천하를 취하고자 하지만 필경 성공하지 못한다.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나 함부로 취할 수가 없다. 하고자 하면 실패하고 잡고자 하면 잃는다. 걷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관 속에 누워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생명의 확인이다. 걸음으로써 일상이 생겨나고 그것이 모여 삶이 되므로 삶의 도는 걷기에서 비롯되는 셈이다. 길은 손에 쥘 수 없고 발 아래 놓아야 한다. 길을 내려놓지 않으면 길을 걸을 수 없다. 길을 걷는 사람은 마음의 짐도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 속의 짐이 무거우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 되고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올바른 도를 걸을 수 있다.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게 사는 법.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효성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것이다. 기여를 끊고 이해관계를 버리면 도둑이 없어진다. 소박하게 살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라.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은 사실 매우 적은 것들이다. 삶의 반환점을 돌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실제로 그렇다. 가진 게 많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적다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갖고 싶은 것을 모두 갖고 쾌락을 향유하며 부를 축적해보지만 돌아서면 텅 빈 마음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삶의 의미인데 소유물이나 쾌락과 돈으로는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가중시킨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도 못하다. 진정성 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진정성이 담긴 간결한 말 한마디가 낫다. 내공이 많으면 말이 복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담백하고 간결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 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어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법.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으스대는 사람은 공이 오래가지 않는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군더더기, 행동으로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깨우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삶에서 군더더기를 덜어내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일의 능률도 더 높아진다. 또한 불필요한 잡념이 사라져 몸과 마음이 편해진다. 삶의 범위를 간소하게 만들다 보면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도 줄어든다. 나았지만 소유하지 않을 때까지 만물을 만들고도 공치사하지 않으며 모든 걸 낳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일을 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이룬 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기에 자리를 잃는 법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도 죽을 때는 수에 한 벌만 걸치고 관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내 소유, 내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잠깐 우리 곁에 머무르는 뜬구름 같은 것이다. 존재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들은 한 줌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남은 인생을 마음 편히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소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무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도 그렇다.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관계가 꼬이고 불편해진다.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온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는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이고 만다. 노년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부러진다. 폭삭, 고꾸라진다. 생명의 기호는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다. 어디 노년의 삶만 그러랴. 인생이라는 것이 고독 아니던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 혼자이다.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는 있지만 남이 내가 될 수는 없다. 설사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나는 나로 살고 싶다. 남들처럼 되는 것보다 고독을 견디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낫다. 고독을 즐기며 살아가면 고독에 부러지지 않는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채우기만 했던 지난 날이 너무나 공허하고 외로웠다. 비우고 나면 충만해질 일만 남고 내 마음을 지혜로 가득 채운다면 50 이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쉼없이 달려오느라 힘들었던 당신이 최선을 다해 아등바등 살았지만 남은 것은 공허와 결핍뿐이라면 나이 50부터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은 어떤가?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만끽해보라. 노란 민들레와 자주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될 것이다. 노자의 명언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지혜는 멈춘다. 나는 말한다. 명상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가는 화를 당하기 쉽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삶의 무게 중심을 공성보다 수성에 두는 게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삶. 나는 말한다. 도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임금도 크다.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왕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자연을 통해 깨닫는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분수와 자리에 맞게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을 닮은 삶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호의롭게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아등바등 살아도 키 한 자도 늘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나이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말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구층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급하게 걸으면 길은 단순한 도로에 지나지 않는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도가 된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살아온 날만큼의 시간이 앞에 놓여 있으니 충분한 여유가 있다. 어제가 오늘을 이루고 오늘이 내일을 이룬다. 천하가 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추한 것이다. 천하가 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며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뤄준다. 길고 짧음을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견준다.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나는 우주 만물을 하나로 연결된 통합체로 인식한다.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름다움은 추함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역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이다. 고정된 게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호교환적이다.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악이 내일의 선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현재는 과거의 축적물이고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젊은 날의 내 삶이 지금의 나를 결정했듯 인생 후반기 초입에서 길들이고 있는 내 습관이 향후 내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자연을 닮으면 다툴 일이 없다. 성인은 쌓아놓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베풀지만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쓰지만 더욱더 많아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할 뿐 해롭게 하지 않는다. 성인의 돈은 이를 도모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도란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도란 곧 평화라는 것이 노자 사상의 핵심이다. 다투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을 닮는 것이다. 자연은 무위하고 다투지 않는다. 식물들 가운데 다른 식물들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다투는 경우는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대로 자신의 영역을 지킬 뿐 옆에 있는 느티나무나 팽나무와 다투지 않는다. 사람도 자연처럼 무위한 채로 살아가면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워질 것이다. 무위하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욕심을 비우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고 다툴 일이 없어진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면 분쟁이 사라지고 싸울 일이 없어진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다. 돈은 결코 어렵지 않다. 무척 쉽다. 사람들이 어렵게 여길 뿐 쉽고 간단하고 간편하다. 무엇보다 돈은 한없는 내면의 평화를 준다.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천하를 취하고자 하지만 필경 성공하지 못한다.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나 함부로 취할 수가 없다. 하고자 하면 실패하고 잡고자 하면 잃는다. 걷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관 속에 누워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생명의 확인이다. 걸음으로써 일상이 생겨나고 그것이 모여 삶이 되므로 삶의 도는 걷기에서 비롯되는 셈이다. 길은 손에 쥘 수 없고 발 아래 놓아야 한다. 길을 내려놓지 않으면 길을 걸을 수 없다. 길을 걷는 사람은 마음의 짐도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 속의 짐이 무거우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 되고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올바른 도를 걸을 수 있다.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게 사는 법.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효성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것이다. 기여를 끊고 이해관계를 버리면 도둑이 없어진다. 소박하게 살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라.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은 사실 매우 적은 것들이다. 삶의 반환점을 돌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실제로 그렇다. 가진 게 많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적다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갖고 싶은 것을 모두 갖고 쾌락을 향유하며 부를 축적해보지만 돌아서면 텅 빈 마음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삶의 의미인데 소유물이나 쾌락과 돈으로는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가중시킨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도 못하다. 진정성 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진정성이 담긴 간결한 말 한마디가 낫다. 내공이 많으면 말이 복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담백하고 간결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 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어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법.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으스대는 사람은 공이 오래가지 않는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군더더기, 행동으로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깨우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삶에서 군더더기를 덜어내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일의 능률도 더 높아진다. 또한 불필요한 잡념이 사라져 몸과 마음이 편해진다. 삶의 범위를 간소하게 만들다 보면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도 줄어든다. 나았지만 소유하지 않을 때까지 만물을 만들고도 공치사하지 않으며 모든 걸 낳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일을 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이룬 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기에 자리를 잃는 법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도 죽을 때는 수에 한 벌만 걸치고 관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내 소유, 내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잠깐 우리 곁에 머무르는 뜬구름 같은 것이다. 존재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들은 한 줌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남은 인생을 마음 편히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소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무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도 그렇다.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관계가 꼬이고 불편해진다.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온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는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이고 만다. 노년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부러진다. 폭삭, 고꾸라진다. 생명의 기호는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다. 어디 노년의 삶만 그러랴. 인생이라는 것이 고독 아니던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 혼자이다.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는 있지만 남이 내가 될 수는 없다. 설사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나는 나로 살고 싶다. 남들처럼 되는 것보다 고독을 견디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낫다. 고독을 즐기며 살아가면 고독에 부러지지 않는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채우기만 했던 지난 날이 너무나 공허하고 외로웠다.
비우고 나면 충만해질 일만 남고 내 마음을 지혜로 가득 채운다면 50 이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쉼 없이 달려오느라 힘들었던 당신이 최선을 다해 아등바등 살았지만 남은 것은 공허와 결핍뿐이라면 나이 50부터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은 어떤가?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만끽해보라. 노란 민들레와 자주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될 것이다.